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교육위원회 위원 박혁 바오로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서로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합니다만은 마음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기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시작으로 한국 가톨릭 학교장의 회장이신 송동림 신부님의 개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년도 정기 세미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이 여정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 세미나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 각자에게 이후 평화 활동과 관련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가톨릭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의식하게 해주시어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학교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루카복음 24장에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주님 말씀과는 달리 평화와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모습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가끔씩 어쩌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갈등과 긴장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쪼록 이와 같은 현실을 사는 저희가 오늘과 같은 시간을 통해 무뎌진 우리 각자의 마음이 움직여 저희가 사는 곳, 특히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평화의 환경, 평화의 분위기, 평화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아가 사회와 교회와 학교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 못지않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인 저희들이 인내심을 갖고 세상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지역사회의 평화, 가정과 학교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한결같이 추구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작이요 마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끝으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귀하신 모든 분들, 특히 오늘 이 세미나가 있기까지 정성을 다하신 주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창호 비호주교님과 관계자들의 수고와 오늘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를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헤아리시어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송동림 신부님의 개회 기도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창우 주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본래 오늘 이 정기 세미나는 지난 5월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여러 상황들이 어려워서 오늘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듯합니다. 특별히 원래 15번째를 맞이하는 교육 주간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제목은 그래서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교육으로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문헌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도 아니고 적대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선입보호, 또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 중시, 형제의 끊임없는 실천 등이 없이는 평화는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고 사랑의 결과입니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평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 분열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으로 화해한 한 가정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거저받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떠맡아야 될 과업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스스로 교육하여 연민과 연대, 협동과 형제, 능동적인 공동체 활동을 배워야 합니다. 국가적,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각성에 관심을 가지고 부의 재분배와 성장 추구, 개발 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모든 일을 위한 평화는 모든 일을 위한 정의의 열매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역량과 책임에 따라 정의를 촉진해야 하는 그 본질적인 임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상을 힘차게 추구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각별히 권유합니다. 비록 시류를 거슬려야 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무엇이 정의이고 진리인지 알아보는 힘을 기르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평화의 대의를 간직한 온누리의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평화는 이미 얻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더 큰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여정에서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의 세상이 더 인간답고 형제에 넘치는 얼굴을 지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하여 공동 책임감을 가집시다. 특히 미래 세대가 평화의 결의가 되고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교육하여야 합니다. 여기엔 대화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대화는 개방성과 환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다름과 특수한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한 대화는 상대방을 이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공헌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진리와 정의 앞에서 그 책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는 인간 생명의 존중에 의지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힘차게 내디뎌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난 이데올로기로 인한 이념 분쟁이 아닌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의 문화에서 키워진 평화의 열매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창우 주교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 오지섭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오지섭입니다. 처음에 최정규 신부님으로부터 의뢰를 받고서 사실은 그때 좀 정신 차리고서 사양을 했어야 되는데 매번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또 이렇게 제가 적절한 적임자가 아니면서도 또 이 역할을 맡아서 또 이렇게 오늘 또 이 공공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화에 대해서는 늘 관심 갖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 평화교육 그 자체가 저의 아주 집중적인 그런 연구 주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발표 내용이 이렇게 좀 뭔가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되지 못하고 그냥 기본적인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게 된 점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평화 교육에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제 나름대로 좀 검토해 보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좀 모색해 보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그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의뢰를 받았을 때, 주제 의뢰를 받았을 때, 솔직히 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가지고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그 자체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 평화 교육에 대한 걸 해야 될지, 그래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결국 교육주간 담화문 내용을 읽어보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평화 교육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조금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가 검토해본 선행 연구들, 이 평화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크게 내용으로 분류하면은 역시 평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과 그 다음에 교육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연구, 그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교육이라고 하지만 이 평화와 교육이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 연구의 좀 방향성이나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개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뭐 평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나 그 개념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뭐 이때 그 평화는 뭐 현실 우리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반평화적인 상황들, 그리고 또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점점 이런 반평화적인 요소나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새롭게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반평화적인 요소들에 대한 어떤 논의들,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다가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뭐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주제랑 연관될 수 있을 텐데, 주로 이제 학교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이제 뭐 평화 교육이라는 어떤 그 교육의 또 한 파트로서의 그 평화 교육이 어떤 그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야 되고, 또 평화 교육에 관련된 뭐 구체적인 뭐 프로그램화 방안, 뭐 이런 연구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관련된 연구들 중에는 그 학교의 현실, 우리나라 그 학교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역시 또 반평화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나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연구들,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평화교육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뭐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좀 쭉 검토하면서 뭐 좀 공통된, 아니면 좀 이제 일관되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제 문제점들, 이제 주제들을 이제 몇 가지를 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은 뭐 기존 논의에서 이제 많이 언급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화 교육이 이제 어떤 왜 필요한지, 어떤 면에서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 뭐 여기에 대한 그 강조를 하는 연구들이 역시 또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실적인 반평화 상황들,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가 이제 그 갖고 있는 어떤 그 반평화적인 여러 현실들, 여기에 대한 어떤 좀 고발이나 뭐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평화에 대한 논문뿐만 아니라 뭐 평화교육에 대한 것도 역시 가장 많이들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거는 뭐 그 잘 아시는 그 요한 갈퉁이 제시한 그런 어떤 소구적 평화와 적구적 평화 개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모든 그런 어떤 평화 연구에서 많이들 이제 또 기본 바탕으로 이제 삼으셨고요. 그래서 결국 뭐 이것이 이제 그 단순하게 뭐 그 반평화적인 어떤 요소들이 제거된 상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로서만이 아니라 그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평화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개념에서의 평화 추구를 많이들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특히 평화교육 관련돼서 학교 교육과 연관돼서 이제 그 대상이 이제 뭐 청소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그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에서는 특히 이런 어떤 평화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걸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이 평화교육의 이제 핵심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들을 또 기존 연구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 감수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많이 공감하는 바인데요. 그래서 결국 뭐 평화교육이라는 것이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그 각자에게 좀 내면화되고, 그리고 이제 평화라는 것 가치 그 자체가 가치에 대한 어떤 그 내면적인 지향성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이 평화교육이 궁극적으로 이제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이런 어떤 평화에 대한 어떤 감수성,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인 거는 이제 반평화에 대한 감수성,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존 연구에서도 평화 감수성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 평화 교육과 관련돼서는 역시 그 평화 교육의
그런 어떤 교과목으로서 어떻게 이제 이게 프로그램화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나 아니면 뭐 그 방안 제시들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에서 이제 주로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그 이런 어떤 평화 교육이 하나의 뭐 또는 뭐 부분적인 그 교과목으로서만이 아니라 학교 그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교과 내용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뭐 분위기나 아니면은 뭐 이거 여기에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의 태도나 아니면 학교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 방안들 또 실제로 학교가 구성돼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겠죠. 그래서 평화 교육 뭐 부분적인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교과목으로서만 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학교 전체가 평화를 실현하는 학교 분위기가 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진정한 평화 교육의 추구 방향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리는 건 결국 이제 이 내용하고 같은 방향성을 저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할 때도 어느 부분적인 그런 과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교과목들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평화 교육의 그 내용들이 이제 스며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 연구들을 이제 검토해 본 결과 뭐 이제 앞으로 어떤 좀 더 뭐 보완점이나 뭐 방향성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요. 그래서 뭐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평화 교육과 관련된 논의들을 이제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여전히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현실의 상황에서는 평화가 절실하잖아요. 그리고 또 평화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중요하고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 그거는 뭐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평화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근데 뭐 저는 좀 안타까운데도 실제로 평화에 관련된 그 논의들을 이제 검토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평화에 대한 논의들, 소위 그 평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체돼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마 그 평화에 대한 이론적인 또는 뭐 원론적인 논의들이 갖는 어떤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평화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가 뭐 아까 말씀드린 요한 갈등도 이제 강조했지만 평화학은 뭐 이론적으로 일단은 학문으로서 이제 제시가 됐지만 그것이 결코 그 이론이나 원론적인 논의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실천적인 뭐 운동, 실천적인 그 차원으로까지 이제 연결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평화학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이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역시 평화에 대한 논의들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그 이론적인, 원론적인 논의에 그냥 좀 머물러 버리는. 그래서 좀 좀 비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새로운 논의를 발견할 수 없는 그 평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있어서는 그래서 거의 뭐 이전에 이미 다 언급됐던 내용들이 그냥 다시 또 이렇게 반복되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그 선행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우리가 좀 인식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평화에 대한 논의들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실천적인 그런 방향으로 더 이제 방점이 그 주안점이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이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그 세미나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이따가 그 세 분 선생님께서 이제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나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새로운 어떤 실천적인 방안 모색들, 뭐 이에 관련된 논의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뭐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비판한 그런 좀 한계점이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를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또 다시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어떤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의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단편적인 제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이 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시 가톨릭다운 평화 개념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톨릭다운 평화 개념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까, 어떤 내용으로 그 정립이 돼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아주 뭐 어원 그 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면은 뭐뭐답다, 뭐뭐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뭐뭐답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다 담겨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이 동양 그 사상들을 이제 주로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유교의 예를 하나 든다면은 그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 유교에는 이제 정명사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바를 정자에 이름 명자를 이제 쓰는데요.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 이제 이름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에 해당하는 이제 마땅한 도리나 핵심 원리 같은 것들이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뭐답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강조한 거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또 부인은 부인답고. 그래서 각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들에게 부여된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 쉽게 표현하면 이름값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것이 그렇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사회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명사상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뭐뭐답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그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 원리, 그거를 그대로 온전하게 이제 실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가톨릭다운 평화 개념이라는 거는 가톨릭의 어떤 원리, 가톨릭적인 가치, 뭐 그것이 이제 충분히 이제 실현된 이제 그런 그 평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결국 이 짧은 발표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초점은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 가톨릭이 원래 갖고 있는 가톨릭의 어떤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가치 안에 이미 그 진정한 평화의 의미, 평화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교육이 가장 평화로운 학교 교육이, 평화를 촉진하는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학교가 가장 가톨릭 학교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가톨릭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이제 그런 학교가 되고, 그런 학교 교육이 실현될 때 그때 그게 바로 이제 평화를 촉진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라는 뭐 지극히 기본적이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톨릭다움이라는 거는 그래서 가톨릭의 어떤 그 원리, 정신, 이제 그게 이제 그대로 실현된 거라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뭐 가톨릭 진리에 부합하는 가톨릭다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여기서 뭐 굳이 뭐 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뭐 논문으로서 이제 뭐 구성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좋게 뭐 한임나라 개념 뭐 이런 걸 다시 언급을 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시 이제 강조될 수 있는 거는 이게 갖고 있는 가졌던 그 일상성과 현실성이죠. 그래서 하나님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도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라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추상적이고 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가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가톨릭다운 어떤 평화의 실현도 이런 어떤 일상성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톨릭다운 평화 개념의 구체적인 사례로
저는 이제 그 김수환 추기경이 제시한 어떤 그 평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 개념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가장 가톨릭다운 원리, 가톨릭의 어떤 가치를 가장 뭐 삶에서 이제 실현하신 분이라는 생각으로 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은 그 실천적인 영성이라는 면이 늘 강조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실천적 영성이라는 점에서 또 이 평화의 원리 개념과 또 아주 잘 부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씩 좀 줄여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추기경님 이제 참 평화와 어떤 거짓 평화를 이제 구분하면서 이제 진정한 평화에 대한 그 진정한 참 평화는 결국 이제 인간다움의 뭐 실현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또 이 진정한 평화는 일상성 속에서 현실 삶 속에서 이제 실현되는 뭐 그런 그 평화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또 아까 얘기한 하나님 나라 개념과 연관되는 가장 가톨릭다운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가톨릭 학교에 좀 한번 이제 적용시켜 보자면은 뭐 가톨릭 학교 교육의 뭐 현실적인 어려움 뭐 이런 거는 아마 이따가 이제 사례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들이 더 자세하게 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 현실적으로 뭐 오늘날 특히 한국의 그 일반 학교나 이런 데서 그 추구하고 있는 뭐 입시 위주의 경쟁 사회 뭐 이런 쪽에서 그 추구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과 그 다음에 또 가톨릭의 어떤 또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 이 둘이 늘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이제 딜레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있어서 이제 어느 쪽을 더 우선할 것인가라는 것이 늘 이제 아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뭐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일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또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필요하지만 뭐 결론은 또 방향성은 이제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적인 가치를 어떻게 현실 조건 속에서 이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지녀야 되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가톨릭 다움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뭐 제가 뭐 다 설명 안 드려도 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가톨릭적인 영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가톨릭 학교가 가톨릭 학교답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 학교가 일반 학교들과는 좀 차별화되고 뭔가 다른, 제가 그래서 거기 뭐 유별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뭐 특수 학교가 돼야 된다라는 걸 뜻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가톨릭 학교가 뭐 원래 이제 교육으로서 추구하는 면들을 온전히 또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어떤 교육이 또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면들도 함께 이제 또 가톨릭 가치와 이제 잘 이제 조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방향 모색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부분들은 좀 그냥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학교 교육이 이런 어떤 그 이제 세상과 이제 시대의 어떤 변화를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 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뭐 세속화 논쟁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종교가 현실적인 의미가 약화되고 또 뭐 종교에 대한 어떤 그 뭐 의미, 역할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뭐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들도 많이들 논의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역으로 오히려 이 종교가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종교가 본래 지니고 있는 마땅한 어떤 역할이나 사명을 새삼스럽게 더 그 부각시키고 이제 드러낼 수 있는, 또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학교 교육의 어떤 가톨릭의 원리를 이제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또 이제 그 세상의 어떤 복음화 뭐 이런 의미와 다 연관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제가 앞부분 좀 얘기가 길어져서 시간을 맞추느라고 이제 뒷부분 조금 좀 급하게 마무리 드렸는데요. 혹시 뭐 이따가 종합 토론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그때
부족한 점들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제 발표였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비트리 에듀 세미나 20이라는 란이 떠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들이 종합 토론 때 취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례 발표 첫 번째로는 성심 여자고등학교장 김유록 수녀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심여자고등학교의 김유록 수녀입니다. 성심여자고등학교장입니다. 제가 받은 것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평화교육입니다. 그래서 근데 앞서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가톨릭 학교의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특별히 평화 이렇게 주제를 담기보다는 정말 교육의 기본적인 영성 안에 가톨릭의 특성들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성심여자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성심수녀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 이제 성심교육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실천해온 것들을 앞에 성심교육의 평화에 대한 이해를 하나로 하고, 두 번째는 한국 성심학교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코로나19가 이 세미나 시작할 때 사순절 부활절을 지나서 지금까지 이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것을 교회 문서 안에서 저희가 주교회 교육위원회 내용을 통해서도 듣지만 정의의 열매이고 또 사랑의 결과로서 이제 하느님이 인간에게 새겨놓은 것을 존중하는 개인적인 응답, 그리고 주교님 말씀하셨어요. 연민연대, 협동, 형제, 능동적인 공동체 활동들, 그리고 국제적 문제에 대한 각성과 관심, 이런 것이 이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성심 교육의 내용 안에서, 은사 안에서, 영성 안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사실 저희는 이제 1800년에 이제 수도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가 프랑스 혁명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성심에 대한 흠숭과 보상의 정신으로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그리고 그런 흠숭자들을 길러내는 것, 그걸 통해서 세상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 창립자 수녀님이 가지셨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특별히 여성을 통해서 사회를 재건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사회를 바꾸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심교육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여성을 통한 변혁적 교육, 그리고 신앙에 기초한 정의 교육, 정의 평화 창조의 보존을 위한 교육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성을 통한 변혁적 교육은 사실 이때까지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역사 안에 아는 것처럼 19세기의 어떤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교육은 간단한 산수, 쓰기, 그리고 바느질,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을 때 프랑스가 이미 혁명 이후에 계급적인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모든 계층을 다 가르칠 수 없어서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계층, 그 귀족 학교 아이들을 먼저 가르치긴 했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젊은 여성들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를 재건하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4년부터 써왔던,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 공통적으로 썼던 성신교육 지침서는 여성의 지성과 정서 발달에 유의하고 지적 활동을 통해 판단력과 비판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의미를 발견해서 여성교육이었지만 수사학이나 물리학, 천문지리학도 교육과정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육자는 학생의 내면 깊이에서 싹과 같은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단순히 작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교육자는 학생을 사랑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흠숭의 일이고, 그 흠숭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흠숭자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성심교육의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신앙에 기초한 정의교육은 저희가 이제 그 기숙학교 아이들의 학비를 통해서 무상학교를 함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왕정이 이후에 그 나폴레옹 때 조사했던 거에 의하면 이제 그 무상학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는 수도회. 근데 사실 지금의 개념들은 성심수도회나 성심학교에 대한 개념은 사실 그 귀족학교 같은 개념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실제로는 기숙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그 무상학교를 훨씬 많이 운영해 왔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티칸 공회 때 이제 총원장 선생님이 옵저버로 들어가는 과정 안에 저희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의 수도생활, 그 수도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그 성심 교육 지침서가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했고, 교육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67년과 70년 총회에서 교육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에 기초한 정의교육을 성심교육의 어떤 특성으로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초기에 한국 성심학교는 이제 진실, 충성, 인내라고 하는 고전적인 언어들이 이제 이후에 94년에 진실, 정의, 사랑이라는 걸로 교훈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도 이런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815년에 썼던 회원을 1982년에 다시 두 번째 보완해서 썼는데, 이때 우리의 그 교육적인 목표를 모든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과 자유에 눈뜨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남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사회의 변혁을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능동적인 신앙의 생활을 헌신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 1988년에는 교육의 정치적 차원, 그 교육이 기본적으로 교육은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94년에는 세상의 필요에 응답해야 하는 생명이 위협받는 곳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이 새로운 형태로 드러나는 곳에서 생명을 양육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교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년, 최근에는 8년에 한 번씩 이제 총회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때 바로 최근에 2000년에는 이제 창립 200주년을 통해서 교육을 처음 시작했던 이제 안미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교육은 결국 변혁의 일이다. 나 자신을 먼저 바꾸고 세상을 바꾸어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초기에 가졌던 흠숭의 정신을 보상의 정신으로 키워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교육은 평생을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고 특별히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공동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정의와 평화를 정진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보상의 개념들이 지속적으로 정의의 개념으로 그리고 평화의 개념으로 그리고 창조의 보존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교육하는 것 그 자체가 정의의 일이다. 그래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이들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의, 평화, 창조의 보존의 책임은 바로 상호 배움을 통해 젊은이의 열정과 고통에 교육자의 마음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평화교육의 실천은 크게 4가지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심학교에서, 한국 성심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그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상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그 가톨릭 교육 학교로서의 어떤 한계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성심 학교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가톨릭 학교들이 각각의 고유한 방법으로 또 다른 그 특성을 갖고 실천하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공통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적 가치에 근거한 인간 존중 교육으로 이제 저희 매일 아침에 학생들 아침에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요즘도 이제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아침에 명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전례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례 행사들을 합니다. 성탄과 개교기념 미사, 세례식. 그리고 아이들이 그 바른 태도를 갖는 것, 예전부터 예절이라고 하는 것, 질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점을 초기 문서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점 더 사실 가톨릭 학교에 보통 정서행동 특성 검사하면 보통의 다른 학교들보다 비율이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학교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역시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아주 축복을 받은 장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론에서 옮겨온 신학교가 있던 자리에, 그 용산 신학교 자리에서 저희가 자리에서 지금 아름다운 성당과 교정 안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협력과 존중을 배우는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하는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이제 탐구대회 혹은 발표대회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한 그 인문학적 기초를 통해서 사고력을 기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용산이 그렇게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지원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7개 학교 연합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하는데 이제 남자아이들이 남학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더 많이 학교에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민과 연대, 협력의 마음을 키우는 공동체 교육은 저희가 2011년부터 특수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진학에 관한 집중이 어려워서 학교 안에 그 카페를 통해서 직업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어울림이라고 하는 그 공동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데 오히려 이걸 하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진행된 여러 기도와 전례를 통해서 다양한 봉헌된 삶을 배우기도 하고, 세월호 미사 기도 모임 장소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난 바로 순환 시기에는, 사순 시기에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한 명상 기도 모임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자율 활동과 수련 활동은 사실 저희가 이제 1학년들 그리고 중학생들이 꼭 그 대전의 살레시오에 가서 수련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이제 문을 닫으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수련 활동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2016년에 학생회 총회를 통해 갖고 학교 규칙을 정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사실 저희 생활 규칙이 좀 엄한 편이었는데 지금 많이 풀었어요. 애들의 원에 의해서 그런 절차들을 배우는 학생회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되는 여러 다양한 활동들, 동아리 활동, 성심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2016년부터 저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화산경마장 싸움이 5년 끝나고 그 지역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학교 협동조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협동조합 공부도 하고 또 아침에 밥 먹자 그래갖고 이제 밥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퀴즈도 하는데 매점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 평화, 창조의 보존을 실천하는 교육에서는 이제 저희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학교 앞에 18층짜리 화산경마 도박장과 싸우느라고 이제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이 함께 해왔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정의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분명히 더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걸 했어요.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 학교로서 저희가 이제 한일 교류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어려운 시기지만 아이들이 서로 한일 간의 그 역사를 서로 공부하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캄보디아 예수회와 연계해서 그쪽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함께 체험하는 일주일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이건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그 에코마당이고 학교 안에서도 함께 에코마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의 평화교육은 결국 이제 이런 그 지구적으로 연결된 고통이 상호연대로 더 깊이 하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6월 달에 아이들이 입학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교실, 그리고 학생이 없는 학교 이런 상황에서 그 우리가 해야 하는 평화교육은 자기 자신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실제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혼자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학생의 자기 관리 능력 학습,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키울지, 그리고 아이들이 안 오는 과정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격주로 오면서 진짜 그 수업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인지 그걸 더 깊이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교사는 오히려 배움의 촉진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 지역으로 확장되는 학습에 대한 방법들도 더 찾아야 할 때라는 것. 그리고 이미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교차하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데요. 실제로는 뭐 거꾸로 수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학습이 바로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그런 방식들, 아이들이 각각 개별적인 지도, 이런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결국은 기후위기의 문제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안으로 갇히고 또 스스로 이제 그 자기 문제에 갇히지만 자기 밖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세상에 대한 책임을 키워서 디지털 시대의 어떤 시민성, 그리고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한 이 교육이 더 될 때 우리는 평화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성심학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많은 가톨릭 학교에서 같은 지향들을 갖고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인간에 대한 존엄, 그리스도의 모상인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런 똑같은 인간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을 위한 삶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가톨릭 학교의 어떤 평화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뮤리엘 레스터의 마지막 글을 갖고 왔는데요. 그것보다 사실 제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시 하나가 있어서 그 시를 읽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효근 님이 쓴 시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친구의 가방에 이렇게 붕어빵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대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믿고 또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심여자고등학교장 유록 수녀님의 사례 발표였습니다. 다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화면에 링크에 보시면은 bit.ly edu 세미나 20이라는 화면이 떠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종합 토론 때 취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레시오 성미 유치원장이신 이미영 수녀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살레시오 성미유치원장 이미영 젬마 수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10월 4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창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진통을 겪고 있는 지구와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 그리고 많은 생명들,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비는 그런 마음으로 봉헌하려고 합니다. 저희 살레시오 성미유치원 지금 여기에 신고 가꾸는 평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6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이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평화는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그리워하는 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인류는 너무나 많은 위기에 노출돼 있고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일상의 삶을 배우도록 재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긴 장마와 3번의 태풍 또 인류 전체에 이렇게 맺히는 자연재해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걸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사람과의 관계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가족들과 화해와 일치를 하면서 맺어가는 열매가 아닐까. 그래서 하느님의 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창조물과 함께하는 평화에 대해서 교황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1990년 1월 1일에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를 말씀하셨고 20년이 지난 2010년 1월 1일에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라고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고 10년이 지난 올해 1월 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희망의 여정인 평화, 대화와 화해와 생태적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내셨고 평화는 모든 우주 가족과 함께 엮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어린이들의 그 인생의 뿌리를 다지는 시기를 살고 있는데 이 자연과 그 사물과 모든 관계 안에서 평화를 찾아가는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쟁 7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잖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이 통일 교육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유아기 때부터 민주 시민을 양성하면서 길러줘야 하는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교육 내용은 3가지로 자연과 우정, 사물과 우정, 사람과의 우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물과는 바른 생활 습관, 그 소비 생활에 대한 이야기, 사물과도 친절하게, 자연은 사계절의 신비에 관심을 갖고 또 생명의 존중, 질서 보호, 또 돌봄의 능력을 깨우고 지구를 살리려는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려는 그런 능력을 또 깨워주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그리고 너가 참 소중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저 먼 나라 친구의 고통까지 함께 연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 말하는 평화란 어떤 걸까요? 어린이들은 지구를 깨끗하게 해서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평화는 전기를 아끼는 거야. 이런 표현을 하고 평화는 친구를 아끼는 거라고 합니다. 이유는 친구를 아끼면 평화가 오고
또 평화는 친구를 돕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또 평화는 수박을 먹으면서 책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박은 맛있고 책은 재미있으니까요. 사물과 만나는 평화를 같이 보면 그 사물에게도 우리가 평화를 나눌 수 있고, 이 사물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사물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만나고 친해지고 우정 맺기의 세 단계를 통해서 이 사물과 우정을 맺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신발을 제자리 하는 거, 이것도 평화입니다. 그리고 옷을 친절하게 하는 거, 또 문을 소중하게 닫는 거, 질서를 기다리는 거, 제자리 하는 거, 계단에게 인사하는 거, 이 모든 사물과의 이 만남이 사물에게 주는 평화이고 우리에게도 주는 평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만나는 평화는 특별히 텃밭, 우주의 신비를 만나는 텃밭 활동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도 우리는 아이들이랑 자연과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흙을 만나고 씨앗을 만나고 흙과 씨가 만나게 하고, 또 새싹이 났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 새싹을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돌보고 먼저 수확하기, 또 수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작물들에게 준비를 시켜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마음밭과 마음의 씨앗을 함께 연결해서 활동하고 나눔까지, 그리고 흙에게도 감사합니다. 6살 어린이들은 푸른 누리 한마당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를 나누고, 흙과 나무의 날, 공기의 날, 소리의 날, 또 물의 날, 빛의 날을 통해서 지구의 사랑을 키우고, 마지막 날은 거리 캠페인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면서 또 폐회식을 하고 이어지는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7살 어린이들은 지구 살리기 동아리를 하는데, 이 어린이들은 이제 좀 더 활동이 커져서 밖으로 나가서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이럴 때 길가에 가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깨워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줍기, 좀 더 많은 홍보 활동을 하면서 연말에는 부모님을 초대해서 축제를 하고 지구 살리기 홍보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구와 만나는 평화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나눔도 이어지고, 물사랑, 흙과 나무의 사랑 자리, 또 일회용품과 이별하는 자리,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쭉 하면서 가족이 함께 지구와의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97년에 저희 유치원이 평화통일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 평화 통일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 윷놀이도 하고, 암호풀이, 북한말과 남한말, 그리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활동한 놀이하기,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평화의 밤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활동을, 그리고 무기가 되는 장난감을 봉헌하기. 그때에 2003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아이들이랑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전쟁이 일어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금도 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2003년도에는 평화통일 캠프에서 세계 평화로 확장해서 평화 캠프를 했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평화 함께 뛰기 위해서는 마음 열기, 손 내밀기, 하나 되기, 사랑 나누기, 밤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하기, 이 활동들입니다. 소중한 나, 어우러지기, 마음 열기, 손 내밀기, 하나 되기, 사랑하기,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활동인데, 작년과 올해 했던 평화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해서 어린이들이 평화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께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탈북민을 초대해서 북한의 상황이나 이런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이 정상회담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반에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등하원 시간에 부모님들 초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기여할까 활동을 했고,
어린이들은 두 정상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대통령께 편지를 쓰고 저희에게 평화의 꽃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역사적인 남북미 회담이 있을 때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종전을 기대하면서도 같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평화통일 캠프 또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평화의 꽃송이 만들기,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평화 사행시도 지어보고, 평화통일 기차를 타고 비무장지대에 가서 그 지뢰를 뒤집어서 꽃 피우기, 이런 활동, 개성공단에 가서 친구에게 축복의 말 전하기, 평양에서 친구에게 안마해주기, 금강산까지 올라가서 친구에게 먼저 물 마시게 하면서 서로에게 응원하기, 평화의 탑 쌓기. 그다음에 이것은 아주 저는 참 감동적인 활동이었는데, 새 학급 한 80명의 어린이들이 공동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평화 통일의 길을 만들었는데 각자가 이렇게 열심히 각 자기 영역에서 만들어서, 이거는 집에서 만들어 온 평화 통일 염원을 담은 기차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만들고 그 자기가 만든 기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보면서 통일 캠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평화에 대해서 나누고 또 메시지도 전달하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런 메시지로 전달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친구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또 동생들이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 읽어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는 그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평화로울 때가 언제고 내가 평화롭지 않을 때가 언젠가 같이 찾아보고,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평화로울 때, 엄마가 평화롭지 않을 때, 엄마는 혼자 있을 때 평화롭고 우리가 아플 때는 평화롭지 않다. 아빠는 돈이 많을 때도 평화롭고 우리 같이 뽀뽀해 줄 때 평화롭고, 분리수거를 안 해줘서 엄마한테 혼날 때는 평화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평화로울 때, 친구가 평화로울 때는 같이 놀 때, 평화롭지 않을 때는 싸울 때, 이런 이야기. 그럼 사물이 평화로울 때는 끝까지 쓰고 친절하게 해줄 때, 평화롭지 않을 때는 버려질 때, 이런 부분. 지구가 평화로울 때, 물이 아껴 쓰고 전기 아껴 쓰고, 또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롭지 않을 때는 또 그 반대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주는 말을 찾아보고, 평화를 깨지는 말도 찾아보면서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만지지 마 보다 망가지지 않게 눈으로 봐줄래, 이렇게 쭉 평화롭지 않은 말을 바꾸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있었고요. 평화의 지구 살리는 평화탑 해서 그 에펠탑을 가고 싶었지만 우리 교실에 지구를 살리는 탑을 만들자 해서 벽돌 하나하나에 아이들이 실천했던 것을 붙여서 이렇게 탑 쌓기를 했던 평화의 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이가 자석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다 해서 6.25 전쟁에 또 관심이 가지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까, 친구들과 좀 더 많이 사귀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북한 친구를 만나면 같이 야구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리고 이제 평화통일 기차 마을이 활동이 됐는데요. 지금 격일 등원하니까 그 다음 날 오는 친구를 위해서 이제 환영의 문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주 모둠이 와서 그 문에다가 길을 만들고 한 어린이가 만들어 온 기차를 놓으면서 여기는 평화통일 기차 마을이라고 하자 해서, 그 다음 모둠 어린이가 와서는 백두산을 만들고, 또 그 다음 모둠이 와서는 백두산 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기차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통일을 담은 기차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통일 기차 마을에는 기도하는 곳도 있고, 평화통일 영문 박물관, 평화로봇, 텃밭도 있고, 평화랜드 비행기도 있고, 이렇게 완성된 평화통일 기차 모습, 전체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월 2004년부터 한 달에 한 번 모든 어린이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나오는 평화는
이 코로나 시대는 정말 우리가 모든 창조물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전환할 긴급한 시대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용서를 청하고 평화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코로나와도 화해하기,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도 화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자를 돌아가 줄 수 있겠니라는 이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제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시장, 이게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휴지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닌다든지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로하면서 또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백신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백신, 아이들이 저는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마음의 역량을 키워줘야 할 때가 아닌가? 또 서로 사랑하고 더 많이 지지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사랑의 백신, 그다음 마가 캠페인이 있는데요. 마가 캠페인은 거리를 두지만 마음은 가까이.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가까이 할까? 아이들이 서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편지 의사 선생님께 또 그 많은 분들께,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겁내지 말라고 편지를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크게 보이시죠? 가장 오른쪽에 아이들이 3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제가 다 모아서 한쪽으로 했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감사하고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비와 또 하이선 이런 마이삭이나 태풍이 왔죠. 그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은 가족들이랑 태풍아 부드럽게 지나가 줄래? 이 축복의 인사를 며칠 전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생각보다 더 부드럽게 지나간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애절하게 기도하셨고 우리 아이들의 이 축복, 그리고 바이러스와 이런 태풍에게 말하는 거는 결국 하느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해 주는 거. 부모님께 희망 나누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그래서 지금 이 가톨릭 학교 평화교육은 저는 지금 여기에서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잘 마주하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거룩한 영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3장 45절에 하느님께서 아주 젊은 다니엘이라는 젊은이에게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그때 이 다니엘이 용기 있게 말해서 젊은 여인을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도 지금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 문헌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의 거룩함을 깨우고 계신데, 우리 가톨릭이 해야 할 교육은 이 거룩함을 깨워주는 거 아닐까. 돈보스코는 교육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은 하느님이다 해서 결국은 이 자연과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느님께로 가도록 우리가 그 주인이신 마음에 주신 하느님께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우리 아이들은 꿈을 크게 꾸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명문대에 가고 대그룹에 취직하고 많은 연봉에 안락하게 사는 것이 꿈이 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정말 이 인류를 하느님의 고민을 함께 하는 거, 이렇게 세상의 걱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그토록 꿈을 크게 꾸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현대에 이렇게 많은 위기스럽고 걱정이 많은 이 깜깜한 밤하늘에서 그 하느님이라는 희망의 별을 찾아내도록,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면 또 희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평화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너무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 칠 때 바위가 깨질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경험하실 텐데, 간절히 기도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는 깨진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치원장이신 이비용 수녀님의 사례 발표였습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로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손서정 선생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손서정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인데요. 혹시 화면에 제가 발표할 자료 제목이 나가고 있나요? 저는 지금 평화, 미묘한 사이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코스모스 화면을 띄웠어요. 이게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제가 마지막 발표라 조금 평화로운 느낌 느끼시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 화면에서만 코스모스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수녀님 마지막 발표까지 들으면서 너무 즐겁게 들었고 아이들 모습 보면서 저희 아이가 이미 지금 초등학생이 됐는데 다시 그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발표 주제로 평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평화를 공부하고 그냥 하루하루 매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저 스스로는 그냥 평화살이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 학부모로 이 자리에 초대됐고요. 흔히 이제 교육의 주체를 이렇게 학부모, 학생, 교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세미나 자리에서 학부모의 자격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 되게 깊은 의미로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으로 돼 있어요. 이 선생이라는 말은 저에게는 어쩌면 너무 무겁기도 한 단어라서 저에게 붙이기는 조금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모두 만나는 분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뭐 동료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순간 모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선생님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만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학부모로서 초대된 만큼 제가 학부모로서 현대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나요? 네, 제가 지금 성 토마스의 의심이라는 그 카라바조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까 기조 강연이랑 하셨던 선생님들이랑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두려웠던 순간에 나타나셨죠. 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내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딱 한마디 말을 한다면 도대체 이 말이 뭘까? 이건 내가 유언보다도 더 소중하고 엄청난 진리를 전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가장 성취하고자 하는 거는 평화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것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전해야 하는 학교는 가톨릭 학교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가톨릭 학교에 대한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라는 작은 존재를 만났는데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어쩌면 타자, 상대에 대한 의심 그리고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놓고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면서 안에 머물고 있죠. 당연히 교육 현장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암울한 이렇게 회색빛 세상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남산 근처에 삽니다. 아까 용산 얘기하셨는데 산책을 매우 즐겨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니까 산책을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해야 되겠지 마스크를 꼭 쓰고 잘 다녔어요.
둘레길 위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매우 무서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한에서 확진자가 막 발생했을 때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았던 그 남산 타워 위에 주차장이 싹 빈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산책을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이때가 3월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막 늘어났을 때,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의 사진입니다. 몇 달 후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생태 우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날씨, 계절의 변화도 있지만 온 세상이 정말 맑아졌습니다. 조금 지구는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반생물인 바이러스는 살아있지만 감염시킬 매개체가 없으면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존재가 불가능하죠. 되게 역설적이고 중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역설이 주는 이 아픈 상처, 그리고 또 긍정의 변화, 이게 뭘까? 어쩌면 우리 외계인,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캐캐 묵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는데, 이 지점이 우리에게 새로 살아날 구멍, 아이들을 살릴 구멍, 평화로 갈 수 있는 학교로 되살아나게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그리고 긍정적인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톨릭 학교를 양날의 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양날의 검, 왼쪽에 보시는 이 양날의 검은 이제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요. 이 양날의 검이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정말 날카롭게 잘 뭐든지 뵐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균형을 잃을 경우에는 스스로 베이거나 의도치 않은 것까지 뵐 수 있습니다. 가톨릭 학교는 어쩌면 한쪽에 세상의 질서에 뿌리를 두고 한쪽에는 하느님의 질서에 뿌리를 둬서 이걸 균형적으로 잘 다루면 정말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정말 평화로 가는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21세기의 양날의 검입니다. 되게 안전장치가 많이 돼 있죠. 이런 안전장치를 한 양날의 검을 지닌 가톨릭 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학교에서 어떤 게 있었으면 가장 좋겠다 생각했었던 것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시고 하지만 아이들을 온전히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 나오는 거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석판화입니다. 2018년에 그 치악산 명지사 고판화 박물관에서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이 판화는 일본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는 판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안중근 의사는 파렴치한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국 영웅이죠. 어쩌면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교육의 기본은 믿음이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 선순환적인 믿음이 이렇게 신비가 자라나는데, 이 믿음의 틀에서 자라나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거에는 되게 심적으로 미화하고 어떤 거에는 완전한 낙인을 찍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만한 확신과 온전한 믿음의 차이를 조금 분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코로나19의 민족주의, 당연히 민족끼리의 통일, 다 협력, 연대 다 필요하지만 온 세상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데, 세계 민주주의를 말하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열린 시각, 온전히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열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진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네바 유엔 본부 앞에 인턴들이 결집을 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인턴들이 유엔 본부에서 일을 할 때, 아니면 유엔 산하기관에서 일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원칙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인턴 시기를 거치면 상급자에게 잘 보이면 유엔 기구라는데
취직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미래와 안위를 위해서 불리하더라도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다가올 후배들의 그 평화를 넓히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 그게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런 자유,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 경제, 사회적 지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사가 교실에서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교장 선생님이 두렵고 주위 교사의 평가가 두려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할 때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나도 내 친구들의 시선, 칭찬받을 일도 눈에 튈까 봐 주저하는 기도 하고, 그리고 뭘 하면 실수해서 지탄받을까 봐 못하기도 합니다. 반항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리고 두려움은, 온전한 두려움은 내 양심, 그리고 하느님의 진리 안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교실을 제가 가장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한계와 제한이나 정답을 정해두면 이미 제시된 이론, 그 지식 이상을 발견할 수 없고 희망 자체를 제거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교사, 그 안에 학교 이외의 틀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 빨간 옷을 입은 저 두 사람은 붉은 정령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정답이 된 우리 사회는 정답이 아닌 세상인 걸 이 코로나19 시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 생태 위기로 생존의 위험에 다 처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목소리를 내고 작년부터 기후 행동을 시작했고 수업을 빼먹고 대학로로 나갔습니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좀 괜찮았을까요? 이제는 금요일만 수업을 빼먹는 게 아니라 계속 학교에 갈 수 없는 시기죠.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등교 첫 수업 갔다 와서 했던 말이, 선생님께서 작년에 영상을 뭔가를 보여주실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저 때가 좋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지나서 모두 자기 안에 각자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그 열린 결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해주실 역할은 어쩌면 모델이 되는 거겠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알물 삶으로 실천하는 모델. 제가 제목을 작아도 모델이라고 붙였는데요. 모델은 키가 큰 사람들이 보통 모델이죠. 요즘에 개성 모델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도 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되게 유명한 사람도 모두 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을 억지스럽게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드러내고, 그 무대 위의 스타 같은 이 교단, 강단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려와서 같이 만났을 때 정말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작은 삶의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나도 가능하구나. 나도 작게울처럼 키가 작아도, 그리고 모자라도,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친구가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산책을 가다가 비 오는 날이었어요. 이게 컴컴한 터널 같지만 정말 즐겁고 기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옆에서 같이 친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교단 위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는 친구, 어쩌면 밖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의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마을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초고속 랜선 안으로 들어가서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지금 시점에서 바라는 평화의 학교,
지금 보시는 편은 시사인에서 저번 호에 나온 건데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정 경제 상중하에 따라서 학습 내용 이해도 그리고 행복 지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빠르게 조사를 미리 하셨는데요. 다 아실지 못했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코로나라는 이 재난이 비대면 세상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소득차가 결국에는 교육의 차이를 불러오고 교육의 차이가 다시 소득의 차이로 계속 불균형적인 순환 구조를 더욱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학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학교 이 미디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부모님도 계시고 조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이게 테크니컬한 거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시고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돌봄과 교육의 학교의 영역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평화는 어쩌면 지식, 주입보다 돌봄,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조사가 여기에 또 나와요. 다 같이 걱정하는 게 저의 걱정이랑 비슷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이들 건강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강의 시대에 저희가 아침마다 발열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야 등교 가능하면 문자가 오죠. 어쩌면 건강하지 않은 아이는 학교 교육도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건강으로 차별을 받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될까? 지금 디지털 IQ, DQ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DQ 교육이 미리 조금 선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산책을 좋아한다는데 운동 산책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꺼려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그 활동을 하면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제가 우연히 집에서 이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하니까 공교육 시스템, 지금 가톨릭 학교는 그래도 사립학교죠. 공교육과 사립학교, 그리고 공교육 내 영재교육,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의 교육 시스템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실시간을 선호합니다. 아이들은 실시간을 선호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시간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 너무나 무너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이 아니죠. 점심 때 자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강원도에서 전달을 받았는데요. 네, 저희 아이도 4시까지 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시간 교육을 한다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해주신다면 실시간 교육이 하는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회와 종례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룹을 정해서 아이들끼리 팀을 묶어준다면 온라인으로 충분히 수다도 떨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성과 연대의 힘도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을 했었던 곳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나가서 밖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는 수업을 내주시더라고요. 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좋은 자원이 어디에 빈틈에 같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게 가톨릭 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화의 나무가 돼야 하는 가톨릭 학교, 어쩌면 이제 평화의 나무에서 양분을 받은 아이들이 열매를 맺어서 씨앗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장면에 제가 평화의 판단이라는 사진을 넣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인류를 위한 특별 기도와 축복을 하셨을 때 말씀하신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지나가는지 선택하고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갈라내는 판단의 시간입니다. 이 판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 어떤 현재를 만날 수 있을지 알려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스모스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코스모스 사진을 넣은 이유는 코스모스는 우주에서 나왔죠. 우주를 닮았다고 해서 코스모스라고 쳤는데 저는 과학은 참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워물에 대해서 아이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그 벌레가 사과를 먹었을 때 다른 쪽으로 빠져드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구멍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유발 하라리가 이 코로나19 이 재난 시대에 대해서 역사적인 워물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구멍, 이 터널을 지났을 때 우리가 맞는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운 교육의 현장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평화의 바이러스인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 개인 학자 하나하나가 그 평화의 전달자가 되기를, 특별히 가톨릭 학교가 평화의 전달자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소정 선생님의 사례 발표였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의 여러 발표와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등을 취합해서 가톨릭대학교 김경희 교수님 진행으로 종합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의 김경희 글라라입니다. 워낙 발표 시간이 좀 짧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 채팅방에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지섭 교수님께는 이제 질문이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 이제 가톨릭다운 평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교육의 현장에 계시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로서 평화 교육에 접근하고 있으시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톨릭다운 평화 교육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질문을 드리고요. 또 그 김유록 수녀님께는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사례로 나온 평화 교육들이 주로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회복적인 상태를 구현하는 이제 그런 그 교육에 대한 사례가 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청소년들이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학교 폭력에 대비하는 그런 평화 교육의 사례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주 이제 신선하고 이제 기쁜 글로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쁘게 성리 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 하면, 그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평화 교육하면은 평화 통일과 관련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아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통일 교육, 예를 들어서 이제 평화 통일 캠프,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중립 또는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의 다른 의견들은 없으셨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채팅방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 하면, 그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방향성은 출발은 동일한데 이제 세부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관점에 따라서 그 평화교육 또는 이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좀 다른 그런 상황들이 있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요거는 이제 손서정 선생님께서 조금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례들을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그 질문 안에 이제 조금 설명이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례들이 있으시면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오지섭 교수님부터. 예. 예. 제가 아까 뭐 좀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이제 좀 제 발표 내용이 좀 두서없이 된 점이 좀 있는데요. 뭐 다시 그 핵심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가톨릭이 지니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 그 원리가 그대로 뭐 진정한 어떤 평화의 가치와 그 자연스럽게 일치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가톨릭 학교가 가톨릭다운 학교가 되는 것이 이제 평화를 촉진하는 뭐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가톨릭 학교다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될까? 뭐 이거 이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아까 발표 내에서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학교가 가톨릭 학교답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 학교가 뭐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다른 뭔가 좀 특수학교 내지는 어떤 유별난 학교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글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맥락인가 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가톨릭의 그 진정한 어떤 가치, 핵심 원리는 아까 뭐 가톨릭 영성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 때 많이 강조하는 그 일상성의 영성 뭐 이런 걸 요즘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어떤 그 가톨릭적인 그 가치가 실현된 거는 뭐 현실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자연스럽게 그 현실의 삶과 서로 이제 그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 어우러질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치 그것이 이제 그 가톨릭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또 뭐 종교학자인 제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것이 이제 가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학교가 가톨릭 학교답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특별한 뭐 그걸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톨릭 학교에서의 어떤 그 추구하는 그 내용들이 그 뭐 아까 뭐 김수환 주기경님 통해서 어떤 인간다움의 뭐 실현 뭐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 현세의 어떤 삶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김수환 주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다움의 실현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나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많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어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가톨릭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뒷부분에 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이 평화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교육 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그 발표 내용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뭐 권리나 뭐 존엄성 뭐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담아내는 그런 어떤 교육 그것이 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톨릭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오늘 뭐 그 두 분 수녀님께서 이제 그 사례 발표로 이제 해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아 참 그 좋은 내용들이 참 잘 실천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시켜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가톨릭 학교에서만 아까 얘기했던 것 뭐 살펴본 건 성심 여중이나 그 살레제 유치원이나 이 그 특별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에 머무른다면은 그게 또 가톨릭다움을 실현하는 데에 좀 제한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에 제한적인 의미에 머무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가톨릭 학교다움이라는 거는 이런 가톨릭 학교에서 구체화시킨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그 내용들이 그 일반 학교들에게까지 또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그 사회 전반에까지 그 확대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가톨릭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개념이나 어떤 그 용어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게 또 역시 가톨릭에만 해당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용어로 그 머물러 버리면은 그것이 늘 좀 제가 생각하는 좀 한계고 아쉬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톨릭 어떤 개념이나 교리나 뭐 사상적인 용어도 그렇고요. 그 개념들 안에 담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들이 충분히 어떤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가톨릭 교리나 형식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뭐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그 의미가 이제 공유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그래서 의미를 좀 보편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인문학적인 교육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가장 가톨릭다움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마 저에게 그 학교 폭력 해결의 사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제 학교를 얘기하면 마치 학교 폭력이 당연히 뭐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폭력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학교는 우리에게 오는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지금 돈보스코 교육에서 보통 이제 예방교육 이렇게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데, 학교가 처음에 아이들을 맞이할 때 학년 초에 하게 되는 그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 보면 이제 뭐 자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중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검사를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것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그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 잘 돌보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는 것, 이게 저는 성심을 포함한 가톨릭 여러 학교들, 그리고 우리가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많은 학교들이 애써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더 긴장하고 갈등하는 그 부분들을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그 폭력적인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폭력적인 것들을 그 인식하고 그것들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급에서 그것을 이제 하는데, 이제 성심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여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상담도 있지만, 저희 이제 그 미술교육 하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꾸준히, 그러니까 공방 형태 모임을 이제 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스스로 자기 존중감을 갖도록 더 이제 하는 것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학년 초에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평화교육 모모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그 공동체성을 좀 더 키우도록. 왜냐면은 저희가 공동학군이라 너무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오니까 혼자 오는 아이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친밀감을 좀 갖는 방법들을 하게 하고, 생각보다 그 유치반 그 특수학급의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그 긴장하고 있던 폭력적인 것들을 이렇게 완화하고 오히려 그 도움을 주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졸업한 아이 중에 하나는 이제 중학교 때 거의 일진 수준이었는데, 그 같이 학생부, 그러니까 인성부 하시던 선생님 한 분이 걔한테 무슨 약 먹였냐고, 걔가 이렇게 고등학교 와서 너무 변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학급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잘 돕는 과정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그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끌어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손소정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학교 폭력의 뭐 해결 이전에 그것들을 더 적게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 기본 바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평화 교육이 이제 평화 통일 프로그램도 있고, 저는 사실 중점적인 거는 모든 그 관계성이거든요. 자연도, 사물도, 사실 사물 안에도 그 하느님이 계시고, 이게 범신론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주위의 모든 것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고, 이제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자연과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언제 다시 할까?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저도 수긍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워하고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그리울 때가 또 오지 않을까? 방독면을 써야 하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어린이들은 세상에 온 지 3년, 4년,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 분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고. 근데 참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한데, 우리 지금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10년 안에 있다고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것과 평화의 관계는 중요하다. 우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었나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질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평화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질문 받은 건 없고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평화로운 세상,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통일 국가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그 주인공들이 또 자기들이 살아갈 그 미래도 지금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마음에서 세월호도 마찬가지. 세월호도 사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그걸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단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이 평화통일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종전과 우리나라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이라 저희는 이제 그런 마음이고 사실 그런 뭐 대립적인 질문은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뭐 평화통일 교육 관련해서 뭐 각자의 방향성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평화 교육이 지금 평화 교육이라는 말로 자리 잡은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을 공부하면서 어쩌면 계속 교육은 평화를 지향하지 않았나? 특히 가톨릭 교육은 평화를 지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평화통일 교육이라고 이렇게 왔을 때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세계적인 맥락에 의해서 처음에는 뭐 안보 교육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통일 교육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 교육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평화점 통일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평화 교육으로 결국에는 귀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을 먼저 부르짖다가 보면 평화가 깨질 수도 있을 거고 일단 교류를 하고 좋아지면 통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담론으로만 가지고 가면 아이들에게 그리고 정말 일반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지향하는데 내가 할 역할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삶과 연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나 학교 안으로 강사가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마을에서 꾸며지는 것들이 있는데 각자 하시고 있는 분야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또 내려가는 또 다른 교육 지침 그런 거에서 막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각자 다 가지고 계시고 이미 다 해오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잘 연결해서 우려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들은 시인데 그 마지막 구절이 꽃을 밟은 상처는 잊혀지지 않는다였습니다. 내가 불에 데어도 그리고 상처가 나도 그 상처는 나중에 없어지지만 꽃을 밟은 상처는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의 그 꽃 같은 마음 밟지 않는 평화 교육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발표와 토론을 마칩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행한 비대면 세미나여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무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총무이신 최준규 신부님의 인사 말씀과 마침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가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이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학교가 또 우리 교육이 평화를 촉진하고 더 큰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결심과 함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그 소감으로는 굉장히 좀 친근하고 또 좀 집중도 잘 되고 하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학교 교육 혹은 우리 교육을 많이 생각하지만 또 아까 발표자들께서도 여러 측면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교육이 이게 장이 열렸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채팅을 통해서 소감을 나눠주셨는데 저도 읽어보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특별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영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와 여기 계신 플로어에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지섭 교수님, 김유록 수녀님, 이미영 수녀님, 그리고 손서정 선생님 네 분의 발표가 참으로 훌륭했고 충실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문창우 위원장 주교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위원님들, 또 뒤에 계신 또 많은 또 우리 신부님 수님들 또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돈보스코 미디어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줘서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온라인으로 보는 그 송출의 그 영상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주 유연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모든 나눔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촉진하는 우리 가톨릭 신앙과 또 그 학교 교육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마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70주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계신 학교와 교구와 수도회 공동체 역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